파산 직전에 30대 사업가가 단 하나의 물건을 주방에 들여놓고 3개월 만에 대출을 모두 갚았다. 30년간 월급쟁이로 살던 50대 가장. 이것 하나로 퇴직 후 억대 자산가 등극.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처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6개월간 1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방송사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된 적 없는 부자들만 알고 있던 이 물건이 어떻게 부를 끌어당기는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들의 주방에는 예외 없이 이것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만 대대로 비밀스럽게 전수해온 어떤 성공 서적에도 소개된 적 없는 이 물건이 어떻게 불을 끌어당기는지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방의 에너지가 재물의 흐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수천 년 동안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져 온 주방 풍수의 비밀, 그 중에서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방에 두는 그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풍수학교는 여러분의 일상의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줄 소소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거실이나 침실을 떠올리실 텐데요. 풍수학적으로는 주방이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동양 풍수에서 주방은 재물의 창고로 여겨져 왔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보관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들은 밥상이 차려져야 가족이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주방의 에너지가 가족의 건강과 재물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중국 풍수에서는 주방을 차이팡, 즉 재물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방의 기운이 좋으면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고 기운이 나쁘면 재물이 새어나간다고 여겼죠. 실제로 주방 풍수만 바꾸고 한 달 만에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긴 분들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았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주방 풍수를 활용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의 주방에서 발견한 그것. 먼저 제가 부자들의 주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리 주전자입니다. 의외죠? 화려한 인테리어나 최신 가전제품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구리 주전자가 부자들의 주방에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구리는 동양 풍수에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물을 담는 용기로 쓰일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고 구리는 그 재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죠. 조선시대 풍수지리서 택리지에도 구리 그릇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오행 중 금에 해당하며 금은 물을 생성하고 물은 재물의 흐름을 의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단순히 구리 주전자를 놓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 주전자의 위치와 사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김 회장님은 구리 주전자를 주방의 동남쪽, 즉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주전자로 물을 끓여 차를 마신다고 하셨죠. 이는 재물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런 비법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풍수 지혜와 현대에 성공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구리 주전자 외에도 부자들은 주방의 방향과 위치에도 특별한 신경을 씁니다. 풍수에서 가장 이상적인 주방의 위치는 집의 동남쪽 또는 남동쪽입니다. 이 방향은 재물과 번영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모든 집의 구조가 이상적일 수는 없죠. 만약 여러분의 주방이 이 방향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동남쪽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조리대나 싱크대가 동남쪽을 향하게 배치하는 것이죠. 제가 만난 청담동의 사업가는 아파트 구조상 주방이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풍수학적으로는 이상적이지 않은 위치죠. 하지만 그는 조리대와 싱크대를 동남쪽을 바라보도록 배치했고 그 결과 사업이 번창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주방 배치를 바꾼 후 3개월 만에 큰 계약을 따내게 되었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후로 저는 풍수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주방 색상의 비밀. 부자들의 주방에서 발견한 또 다른 공통점은 색상입니다. 풍수에서 색상은 에너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방에서는 어떤 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물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죠. 부자들의 주방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상은 노란색, 갈색, 그리고 흰색입니다. 노란색은 풍수에서 황금을 상징하며 재물과 불을 끌어당깁니다. 갈색은 안정과 신뢰를 나타내며 흰색은 순수함과 정확성을 상징합니다. 반면 주방에서 피해야 할 색상은 검은색과 빨간색입니다. 검은색은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화의 에너지가 필요한 주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빨간색은 화재의 위험을 상징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는 주방 리모델링 시 이런 색상 풍수를 철저히 따랐다고 합니다. 주방 벽면은 옅은 노란색으로, 수납장은 원목 갈색으로, 그리고 조리대는 흰색으로 선택했어요. 리모델링 후 회사의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집안의 에너지가 바뀌니 제 결정과 판단도 더 명확해졌다고 느껴요. 이처럼 색상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방 정리의 중요성. 부자들의 주방에서 발견한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정돈된 상태입니다. 김 회장님, 청담동 사업가, 스타트업 대표. 그들의 주방은 모두 놀랍도록 깔끔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하나 없이 필요한 것만 있었죠. 풍수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방은 재물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어지럽다면 재물 운도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주방 정리에 시간을 씁니다. 사용한 그릇은 바로 설거지하고 조리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죠. 이것이 제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김 회장님의 이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방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하루의 에너지와 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식인 셈이죠. 여러분의 주방은 어떤가요? 혹시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거나 조리대가 어지럽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주방을 정리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 가전제품의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과 상극의 원리입니다. 5가지 기본 요소인 목, 확, 토, 금, 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주방에서는 특히 화와 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화는 레인지나 오븐과 같은 열을 내는 기구를, 수는 싱크대나 냉장고와 같은 차가운 기구를 의미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두 요소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바로 옆에 레인지가 있다면 소화상충이 일어나 재물의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죠. 청담동 사업가의 주방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와 레인지 사이에 조리대를 두어 두 요소 사이의 충돌을 방지했죠. 또한 냉장고는 주방의 북쪽에 배치하여 수의 에너지를 강화했습니다.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주방 가전제품의 위치를 바꾼 후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수입은 늘었습니다. 특히 냉장고 위치를 바꾼 후에는 식재료 낭비도 줄어들어 식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었죠. 이처럼 가전제품의 배치는 에너지의 흐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 외에 부자들이 주방에 두는 또 다른 물건들. 구리 주전자 외에도 부자들의 주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선한 과일이 담긴 그릇입니다. 과일, 특히 오렌지나 사과와 같은 둥근 과일은 완전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부자들은 주방 테이블이나 조리대 위에 항상 신선한 과일을 두어 풍요의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둘째, 허브 식물입니다. 바질, 로즈마리, 민트와 같은 허브 식물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부자들은 주방 창가에 이런 허브를 심어 지속적인 성장의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셋째, 소금 램프입니다. 히말라야 소금 램프는 공기를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은 주방 한켠에 소금 램프를 두어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만 남도록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과일을 갈아 먹고 허브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소금 램프의 은은한 빛 아래서 하루를 마무리하죠. 이런 작은 의식들이 제 삶의 질을 높여주고 경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스타트업 대표의 이 말씀처럼 작은 습관과 물건들이 모여 큰 에너지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부의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방법. 지금까지 부자들의 주방에서 발견한 비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활용해 여러분의 주방을 부의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리 주전자를 주방의 동남쪽에 두고 매일 사용하세요. 가능하다면 주방이 동남쪽에 위치하게 하고 조리대는 동남쪽을 바라보도록 배치하세요. 주방의 메인 색상으로 노란색, 갈색, 흰색을 선택하세요. 주방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화와 수의 요소가 직접 맞닿지 않도록 가전제품을 배치하세요. 신선한 과일, 허브 식물, 소금 램프를 주방에 두어 풍요와 성장의 에너지를 높이세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먼저 구리 주전자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0년 전 사업이 어려워 거의 파산 직전이었을 때 우연히 만난 노인이 저에게 구리 주전자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전자로 매일 아침 물을 끓여 마시라고 조언했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그 후 한 달 만에 큰 투자자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의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풍수의 힘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주방에 공통적으로 두는 그것과 주방 풍수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풍수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만도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당장 부자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들의 침실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풍수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